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내가 살아야 되겠어. 뭐 이거는 아니지만 그냥 저번에 병원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왜 약이 낫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저한테 몇 번 말을 했을 때도 그래서 이 약은 조제해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그거를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어떤 뚜렷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양내과 교수 밑에 있는 그 사람한테 왜 약이 낫지 않아. 그리고 이제 종양내과 교수한테도 가서 저기 아이고 낫지도 않고 이렇게 힘만 들고 이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교수가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원하게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식구들이 통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당신이 막 소망전세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누워갖고. 근데 이거를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응? 의사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의사는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응? 그래서 뭐 모르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분은 물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자식 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사후의 문제 같은 거를 위해서라도 유셋날에는 이렇게 그 아버지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현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뭐 물질적인 부분은 뭐 동생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정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 공유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거. 그 차차 알고서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부분은 내두고서라도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돌아가시는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 아니 옳다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러네 하면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죠? 예,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옳은 건지 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결국에는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가령 어떤 문제일까요? 가령 아버지가 가령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알 수가 없죠. 예, 그 경우의 경우를. 어떤 경우는 가령 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그런 일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죽음이라는 그 순간 이걸 알았을 때, 네. 갑자기 알았을 때, 네. 가령 지금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바로 그 순간 작용이 된다면은, 네. 가령 미리 알고 진정된 시간이 있는 게 좋을 것인가? 네. 아니면 그 순간 알고서 그 순간에 어떤 충격이 있는 그 순간, 가령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 옳은 건가? 맞는 건가? 지금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제일 하도 아닌 하도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처음에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야, 난 죽음이 무섭잖아. 우리 엄마는 입버릇처럼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정말 어린 마음에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엄마가 무시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엄마한테는 유일한 어떤 낙원이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탈출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아무튼 엄마는 되게 초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엄마한테는 왠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워낙 죽음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살아야지.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욕심을 냈던 분이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맞아지고 또 가령 그것을 당신만 몰랐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충격은 어떨까요? 그런데 당신도 알지 않을까요? 저는 글쎄 이렇게 몸이 자꾸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예. 전과 다르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것인 거예요. 제일 큰 화두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은 뭐 누구나 다 뭐 죽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안 죽은 사람 없으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사람 다 죽는 건데, 응? 뭐 사람 다 죽는 건데 뭘 죽은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말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두려워요 아직은. 그런데 네. 사람들은 항상 그것은 나중의 일, 지금 당장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를 않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온다면은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굉장한 걱정거리가 되죠. 그렇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는 알죠. 그런데도 우리는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있다가 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한 불편함, 괴로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전날에 저한테 괜찮냐고 말했던 사람이 그 다음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젊어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왜 TV에서 숱하게 멀쩡하게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뭐 교통사고로도 가고 뭐하고 했는데 이게 내라는 가족의 범주였잖아요, 오빠는.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졌던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잘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현상이겠지만, 이게, 또 받아들여지겠죠.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 그랬었던 것처럼, 그러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당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안 받아들일 수 없고, 안 부닥칠 수 없는 그냥 그런 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언젠가 다 부닥치게 될 그런 일이고 이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닥쳤던 문제일 뿐인 거고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만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런 것인 거예요. 사연이야. 가령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사연이 좀 달라. 그것은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다 그래요. 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듯이 그 순간 그런데 작용되는 그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날은
다음에 내가 힘들어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 당시에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아, 힘들다. 이거 뭐, 이렇게 뭘 주물러 달라 그래요, 저한테는. 제 손맛이 좋은 건지 어쩐 거지. 그래갖고, 이게 진짜, 이렇게, 주물고 나면 막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올 때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저녁 또 부랴부랴 해갖고 얘 아빠 줘야 되고, 얘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뭐 짜증 나는 감정도 일어나고, 그러다가도 또 저녁이 돼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가물가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자나. 아유, 그리고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더 할 걸. 좀 그때 아버지 저 좀 이따 할게요. 이게 또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변한다는 건 아는데,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가까이 있어도 그냥 주말에 가고, 생각나면 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고 이랬었는데, 뭐 일주일에 뭐 적어도 뭐 두어 번, 뭐 한두 번은 못 가도 그렇게 갔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가지는 않아서, 이게, 뭐 나한테 특별하게 아버지가 막 애정을 뭐 이렇게 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안마 의자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안마 의자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싸한 거예요, 괜히. 응?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네. 머무니까 그렇죠. 사실 엄마는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안 계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을지도 몰라요. 네? 엄마 때는 네. 엄마는 네. 아빠보다도 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고. 그걸 맨날 모른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았어요. 그거 알게 모르게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도리지를 치고 아직 오지 않은 건데 왜 생각하지?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고 했던 게 막상 이제 현실이 되고 불안한 감정이 일었죠. 왜냐면은 마치 그 애들이 엄마 떨어질 때 분리불안 그런 걸 겪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에 머물렀을 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령 뭐 효정이 일 때문에 효정이한테 신경 쓰면 또 까맣게 까먹고 그때는 또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때도 그렇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날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말 못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못 보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 상태를 걱정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없고 뭐 이거 엄마의 어떤 그런 존재를 그런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 엄마가 없을 때 나의 상태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 또한 그런 걱정 또한 다 생각일 뿐이라는 것인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일 뿐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각에 머물렀을 때만 사실 불편하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만? 그렇지.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생각일 뿐임을 분명히 알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만 그 감정의 느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령 또 효정이에 대해서 관심이 돌아갈 때는 까먹고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그런 건지를 안다면은, 어떤 감정이 들든, 어떤 생각이 들든, 그 생각에 가령 뭔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에 머물렀을 때, 생각에 빠졌을 때 경험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이렇게 고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내가 또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랬었네. 뭐, 이러면서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엄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 다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생각에 잡히면 그 경험이 특별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돼버리면 이게 그냥 어떤 다른 못 생각하고는 다르게 얘가 이렇게 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그렇게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온통 생각의 경험이냐, 생각의 머무름이냐 아니냐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이게 그게 정말 깨어있음이고 뭐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자각될 때 네. 그 자각에 의해서 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자각이 되는 순간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그것이 그 불편으로부터 벗어나지는 거지, 그 자각이 아니면은 결코 벗어나질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게 길다고 느껴지던 짧다고 느껴지던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작할 필요는 정말 없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난 이거 싫어. 뭐 그러면서 뭐 도리지를 친다거나 왜 이러지? 이거 이렇게 생각이 되지면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이미 일어나 버렸고, 그런데 그 이미 일어나 버린 그 상태에서 그 이미 일어나 버린 게 찰나 끝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다시 곱씹거나 네. 또는 다시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게 또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려나?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 꼭 한 번만, 그 생각이 꼭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야 되지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게 그렇죠. 자꾸 일어날 수도 지금 이 있는 순간 거고, 어떤 관심사항이 있으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일어나고 또 싫은데, 예를 들어서 싫은데 또 일어나고 하면은 정말 그게 현실이 되려고 이렇게 계속 또 일어나나라는 착각이 좀 오래 전부터 해갖고 그게 좀 약간 습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원인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렇게 똑같은 거죠. 예. 작용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패턴이 그래요. 예. 굳이 말하자면 패턴이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게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또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거 자체가 무지잖아요. 괜히 지 맘대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 시간 불문하고 일어날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 상황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이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애씀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계속되는 거죠. 애쓰니까 또 일어나고 더 일어나는 거죠. 자, 그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는데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처럼 그렇게 작용된다. 패턴이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패턴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날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그런 패턴이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다. 네. 라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돼도 되는 그대로 불편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패턴대로 작용이 된다 한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작용의 뭐 기분 원칙이라 하기도 뭐하고 그런 것들은 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예, 뭐 100번 일어나든 1000번이 일어나든 맞아요. 100번이 일어나든 1000번이 일어나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자, 그것이 이제 패턴처럼 작용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에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 어떻게 되든 1000번, 10,000번을 일어나든 그런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다. 라는 이것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지. 왜 똑같이 자꾸 일어날까요? 이러면은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또 불편해지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해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법담을 듣기 전에 기존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조건 탓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위한 변명이고 합리하고 때로는 이해안이 됐었던 거고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 탓을 이것 때문에 그랬어. 뭐뭐 탓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던 거야.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른 것에서도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면은 안 돼. 다음에 또 그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버리는 거죠. 때로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도 꼭 그렇게 또 똑같이 반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획일화를 시켜버린 거죠,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럴 거다라는. 그래서 그냥 뭐가 어디에서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옛날에는 이제 조건을 탓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가령 이제 조건 탓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똑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이것이 싫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문제라고 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일었는데 사실 그 사람 탓이 아닌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 이래서 사람을 이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여기서는 이 생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괜히 그게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뭐가 일어나든 그냥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아직 개의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결국에는 원인도 조건도 원인도 결과도 다 그냥 자연현상이지 어느 것 하나 내 문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그러니까 그 탓이 아니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냥 이게 내 경험상의 확실한 이해가 아직은 좀 끝까지 못 되어진 것 같아요. 봐요. 문제는 가깝게는 오빠의 죽음도 경험했고
네. 엄마의 죽음도 경험했잖아요. 예, 예. 사실 맞닥뜨릴 그 순간은 예. 아마 지금이나 지금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다 이제 지나갔잖아요. 아버지, 예, 자, 아버지는 제가 애기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엄마가 다 뭘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언니가 또 엄마 돌아오시고 나서 뭘 다 해주고 예. 내가 집에서도 요 근래에도 다니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뭐 이렇게 옛날부터 편찮으시기 전에도 그 옆에 있는 물건도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 제가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죽음을 내가 뭐 경험해 본 게 아니라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 아이고 저렇게 다 도와주고 뭐 하나 수나 딸딸하고 너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 든 거예요.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네. 가령 지금 어때요? 효정이가 네. 가령 전부 엄마한테 전부 의지를 하고 엄마 없으면 못 살아간다고 생각되면은 아따마야타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효정이한테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조금씩 안 도와주고 불편해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요? 예. 일단 환자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예. 환자도 마찬가지죠. 환자 만약에, 봐요. 가령,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환자가 모든 것을 간호한 사람에 의지하다가 간호한 사람이 없으면 환자는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환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의존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환자도 점점 더 그 의존이 강하면 많을수록 강할수록 점점 불편하면 더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애아빠한테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녁을 이런 상황에 그냥 챙겨 먹을 수도 있고 애아빠가 뭐 사람 아주 뭐 나쁜 사람 아니고 그런 걸 불만 가질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무슨 노예근성도 아니고 뭔가를 그냥 이렇게 정말 막 심지어는 이렇게 시키면서도 애아빠를 그러니까 워낙 내가 또 우리 친정에서 그렇게도 자랐지만 애아빠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저 좀 놓아 뭐 물도 갖다 놔 반찬 좀 놓아 지금은 아버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덜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고 내가 이제 집에서 뭐 집안일만 순수히 하고 있을 때에는 밥도 알아서 챙겨 먹어 이 소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도 신경 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최대한 도와주는 게 이게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한 일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누가 됐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결국에는 아버지를 이해한다든가 또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아따마야타님의 남편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우리 남편은 어떻다라고 하는 다 아따마야타님의 어떤 생각, 규정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상대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별반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당연히 그냥 받는 게 익숙해져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없다면은 또 그래 더 나가서 돌아가시면 우리도 없이 이제 돌아가셔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시지? 돌아간다 하면 어떻게 되시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조금씩 자립심을 키워서 조금씩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응? 휴중이에 대한 사랑은 그렇죠. 휴중이를 막 100가지 전부 다 맞춰주고, 다 해주고, 이게 휴중이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늦었잖아요. 저희한테는. 아니, 세상에 늦음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이제라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신뢰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그렇게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령, 무리를 하면서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안마다. 녹초가 되고 무리가 될 때까지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기 때문에 내가 막 몸이 부서져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때는 좀 아버지가 그날 좋은 상태였었고, 지금 이제 통증이 살짝 있는 상태여서, 그냥 지금은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좋아요. 그렇다면 좋은데, 문제는 내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관념이라는 거예요. 매 해주고 싶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가령 휴중이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그것이 가령 그것이 뭐예요? 아따마야타님의 욕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따마야타님의 어떤 이 경험에 의한 관념이 가령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리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렇죠. 뭔가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 자식으로서의 도리 또는 이 아내로서의 도리 엄마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이 도리라고 하는 이 관념인 거죠. 이 관념인 거예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뭐 돌아가신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바로 이런 사실을 가령 돌아가시는 분의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이후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라는 어떤 존재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령 우리가 가령 어떤 경험에 의한 의식의 흐름, 연기작용, 마음이라고 하는 이 연기작용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라짐이 그 경험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불편이 바로 그런 흐름에서 경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해줌이 결국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일부러 못 해줄 필요는 또 없잖아요. 물론 일부러 못 해줄 것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못 해준다 잘해준다 사실 못 해준다 잘해준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휴중이가 짜증을 내서 뭘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 해줄 것도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도대체 못 해준다는 거와 잘해준다는 것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못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리를 상정해놨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바로 아타마야타님은 바로 그러한 기준 때문에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상대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상대방이 원한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랬는데 어떤 경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나한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뭔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내가 주물러 주면은 조금 잠을 잘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날 주물러 줬던 건데 이게 너무 그냥 시원했던 거예요. 예. 상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 그 다음부터 좀 나 좀 여기 좀 주물러 달라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상대방은 결국에는 네. 그 경험되는 거 주물러주니까 시원하게 좋네. 계속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욕심이 또 작용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욕심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자주 와달라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이 가령 돌아가신 날도 얼마 안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들어주자.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불편할 경험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삶의 경험이나 죽음 이후의 경험이나 지금 이 순간 이후의 사는 경험이나 네. 기본적으로 작용에 의해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현상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죽기 전이나 아니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서 그리고 죽고 나서 예.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어떤 그런 경험되는 것? 경험 알아지는 거. 알아지는 경험. 알아지는 경험은 뭐 다르지 않다고요. 다르지 않다고요. 예. 근데 그게 그게 알아지는 존재나 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아지는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도 네.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하는 자는 없어도 네. 아픔의 경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가령 생각하는 자는 없어도 생각 작용은 있고 이 수행하는 자는 없어도 수행은 있고 그럼 뭐 몸이 있으나 없으나 죽으나 사나 뭐 같으네요. 그래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지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조건이 다르고 원인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 뿐이지 작용이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거사님 방금 하신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몸이 있으나 없으나 뭔가 알아지는 경험으로서는 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칭하는 그런 게 깨달으신 그렇게 분들은 그러면 작용이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알아지는 게 있나요? 당연하죠. 똑같죠. 이 질문이 맞나? 그러니까 몸이 없어져도 자, 몸이 없어져도라는 것은 몸이라는 현상이죠. 실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과 관계, 현상이란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경험되는 것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 그런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만 있지. 그러니까 주체는 없지만. 네,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경험하는 존재는 없으나 그 경험은 있다. 그래요. 그 경험은 있다. 그래요.
그 경험이 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사라지는 것 같은, 알아지는, 뭐, 그런 거. 예. 뭐, 알려고 해서 예. 제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 예. 끝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알아지는데, 예.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괴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알아짐, 굳이 말하면. 예. 그죠? 예. 모든 게 다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건 괴로웠다가, 괴롭지 않았다가, 그냥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그랬다가, 그 바람이 예를 들어서 남의 턱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뭐 그런 거잖아요. 계속. 예. 그런 흐름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뭘, 생각에 그렇다고 빠졌을 때. 뭘 그렇다라고 딱 생각에 잡혔을 때.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그런 흐름이, 예. 이어질지언정, 예. 그냥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도의 삶이면, 뭐 죽는 거, 죽음 이후. 죽음 이후. 뭐, 걱정할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죽는 방법은 바로 도의 증금, 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그 삶이 안 돼가지고.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 질문도 참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질문인데. 아니라 지금 계속 네. 어떤 그런 자각의 경험이 가령 어머니 죽음, 오빠 죽음, 아버지 죽음, 그리고 살면서 수없는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한 깨달음 자각을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착을 처음부터 난 했던 건 아니었던 건데 이게 부모 형제라는 그런 어떤 뭐 굳이 말하면 관념이라고 이제 이쪽에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빠한테 막 뭐 오빠가 뭐 죽으려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오빠 언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살다가 오빠가 어떻게 동생을 나서 갔어요. 그래서 뭐 애틋한 감정이 일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렇게 좀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됐고 엄마가 또 가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어리석게도 하나 가면 하나를 붙잡은 것 같고 또 하나가 갔는데 또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가면은 또 하나를 붙잡고 이런 악순환 아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은 끝없는 악순환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괴로움의 악순환 윤회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경험이 됐어요. 뭐가 됐든 생각이 됐든 뭐 느낌이 됐든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누르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현상적으로 뭐 머리도 좀 뭐 이렇게 무거운 느낌도 들었다가 뭐 이렇게 뭐 마음에서 자책의 생각이 일었다가 막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런 저런 소용돌이가 칠지언정, 그걸 어떻게 소용돌이가 안 쳐야 돼. 난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쵸. 조작하고 예를 들어갖고 뭐 이걸 대처를 하고 땜빵을 하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도 또 다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뭔가를 또 번복하고 있고 죽겠어요. 어쩔 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 작용되는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일부라고. 네. 그래서 누군가 저보고 우보 당신은 도대체 뭐요? 라고 한다면 저는 자연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자연 현상은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비가 몰아치면 몰아치는 대로, 매일 비가 오면 매일 비가 오는 대로, 매일 아침마다 안개 끼면 매일 아침마다 안개 끼는 대로, 그냥 이런 거죠. 끼야 된다, 안 끼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죠. 네. 바로 이런 자각에 의해서 그냥 안개가 매일 끼든 매일 비가 오든 그대로 자유롭다라는 거지. 비가 안 와야 되고 안개가 안 껴도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자꾸 그렇게 작용되고 이런 것 또한 다 그런 것이죠. 다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네, 그냥,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자니 그러려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일어난 대로, 뭐, 이렇게 뭐 쓸말이 없으니까 냅둔다고 해야 되는데, 냅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냅두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초반에 그냥 찰나 일어났을 때,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더 뭔가를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작용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작용만 하나로 끝날 게 뭐 3개 5개 뻗쳐서 끝난다든지 그냥 굳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예. 그래서 그냥 시행착오라고 굳이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상태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대로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절에서 뭐 진여 이래사치어 진여 여여 그러죠? 네. 진여란 뭐냐? 그렇게 작용되는 그대로를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싹 잘못 알면 그냥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은 다른 착각에 상태가 빠지게 있는 것 같고 그냥 딱 좋은 그냥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는 그렇죠. 설득력이 더 그거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이제 특별수행에서도 6조 단경에도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대부분 수행한다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네. 바로 그 진여라고 하는 네.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바로 가령 진여자성은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 그대로 네. 지금 감정 작용되는 그대로 지금 불편 작용되는 그대로 네. 지금 싫다는 생각이 드는 그대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다 진여지. 네. 이렇게 괴로운 생각이 안 일어나고 불편한 생각이 안 일어나고 이런 네. 어떤 다른 상태 그런 것이 없는 어떤 상태 네. 오로지 알미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어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고 오로지 그냥 깨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만 있는 그것이 진여가 아니라 이렇게 작용되고 그냥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고 이런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고 또 거듭 또 반복되고 라고 하는 그냥 이대로 이게 진여인 거예요. 이게 진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않는 그러면은 바로 자유롭고 자유롭다라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상태로 되려고 하면 정말 이제 진여가 따로 있어가지고 진여가 되려고 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악순환인 거예요. 여기에 근데, 바로 수행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이라는 말하고도 좀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연현상 그대로 이게 진여예요.
음,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어떻게 하지? 요 생각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야 좀 무지한 정말 생각이네요. 근데 존재론적으로 네. 해서 그런데 전혀 네. 무지한 생각은 아니죠. 존재론적으로 한 그 점이 무지한 점이지. 근데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불편이 경험돼요. 이건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의존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작용에 의해서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래요. 그죠? 어떤 것이든. 네,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간에, 당연하죠. 또는 어떤 것이 됐건, 그 의존이 처음에는 네. 조금 어떤 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요. 그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 자, 그렇다고 최근에. 한다면은, 바로 그 자각에 의해서, 자, 그럼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니어도, 네. 아버지의 경험 그 자체, 거기서 의존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작용, 그것에 의해서 불편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치, 그 이치가 분명하다면, 그 이치가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가령 해야 될지는 자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존심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의존하면서 살아왔었던 것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 아다마의 타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도 의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자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 경험은 있지만 왜 자꾸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제가 그러면 이제 가령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가 내가 저번에도 그 몇 달 전에 전화 한번 했을 때 그때 아버지도 그런 게 해소작용이다. 예. 뭔 말 끝에 그랬어요. 무슨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아무튼 오히려 그게 더 욕심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매일같이 집에 너가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례처럼, 예, 오히려 그게 이제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찌됐건 아버지도 지금 요 생에서 의존을 많이 받고 살았다면, 다음 생이라 하기에는 뭐하지만은 다음에 작용 이래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어찌 됐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또 괴로움이 커져야 좀 자각도 그만큼 큰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가? 그거는 이제 괴로움이 읽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지요. 예. 그래야 뭐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언젠가 거사님께서 그냥 내가 이게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해소 작용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이제 괴로움이 다 익어서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가
언제가 되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모든 그러니까 것이 다 언젠가는 괴로움이 완전히 익어야 되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여드름 하나 때문에도 네, 누구로부터 모욕 한번 당한 것 때문에도 화 네, 한번 나는 것 때문에도 가령 어떤 그 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때가 가령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의존하게 해서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러나 뭐 언젠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괴로움이 돼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결국 전체적으로 해소작용이니 지금 이렇게 해드리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지 가령 지금 이 순간 어떤 들리는 소리나 어떤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런 자각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잘해드리자 라고 하는 그것에 지금 대한 타당성이 없죠. 네, 그럼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 몸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이런 현상적인 거 말고요. 예. 지금 그냥 이 숱한 작용들 중에 그냥 하나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자, 예,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네.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냥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전체라고도 전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이게 전부인 양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점일 수도 있겠다는. 아니요. 사실은 매 순간이 전부 다예요. 매 순간이 전체이자 하나의 점일 뿐인 거예요. 내 순간이 전체이자 하나의 점뿐이다.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그래요? 매 순간 사실은 우주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작용이. 우주 전체? 예. 가령 매 순간순간 어때요? 네. 지금 아타마야타님의 삶에서 휴정이, 남편, 아버지 생각이 작용되고 보이고 들리고 한 이것이 전부 다 작용되고 있는 것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근데 저는 제가 뭐라 그럴까 그냥 참 저는 예전부터 산다는 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산다는 게 참 고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냥 저도 그냥 그래서 참 그거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남보다 아마 이 분명한 어떤 이 생각의 기준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뭐 썼는지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고 이렇게 고단한 거고 이렇게 괴로운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완전히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편한 것 같이 느껴지죠? 네. 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준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한 게 없으니까 세상이 편한 것 같죠? 바로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나는 나만 이렇게 사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글쎄요.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 아버지를 위해서, 휴정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라는 것은 전부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인연들에 대한 최선은 스스로 도의 점검에 의해서 도의 삶인 거예요. 뭐라 그런지 제가 끝에를 못 들었어요. 도의 삶? 도의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도의 삶을 사는 이것이 모든 인연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의 삶을 못하고 있는데. 도의 삶은 뭐예요? 그냥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대로.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작용 자체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버지 작용은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게 이게 있으니 저게 있고 저게 있으니 이게 있는 거지. 이쪽 저쪽이 떨어져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지 뭔가 그거는 제 스스로가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어난 작용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냥 상대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전부 자기 생각 속의 일일 뿐이죠. 네, 육조단경 아까 뭐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죠? 죽음에 관련 뭐였죠? 육조가 죽는 그 순간 한 얘기인 거예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해줘요? 네. 굳이 뭐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해주세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자, 이제 그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예요.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한 이야기라고요? 그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한 얘기예요.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나는 간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내가 죽은 후에 세속의 정으로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거나 손님의 문상을 받고 몸에 상복을 입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또한 정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심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면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걸음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제 2번, 3번 너희들에게 하여금 말을 한다. 내가 죽은 후에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자, 바로 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마음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지 못하고 저도 또 향후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자,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른 노력이란 자각이 일어날 때마다 도의점검이죠. 도의점검의 삶. 이제 이러면은 어느 순간 바로 이러한 삶이 될 거예요. 살 때나 죽는 순간에도. 사실 최고의 용기는 그런 도의 삶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해진 상황은 다 다르겠지요. 지금 아타마이타님이 처한 그런 상황이나 다 다르겠지만은 또는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그런 처해진 상황이나 다 다르겠지만은 가령 그러할 때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아빠가 뭐 이렇게 죽은 후에 아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뭔가 작용이 막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언젠가 한번 좀 나이 드신 분이 한번 그 수행을 오신 적이 있잖아요. 법담을. 예. 작년엔가 머리 희끗해갖고 오셨는데, 제 옆에 있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분이 되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오버랩이 됐어요. 연세가 좀 꽤 있고. 그런데, 이렇게 뭐 진현님도 그러시고요. 역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좀 이런 인연이 있어서 공부에 인연이 있어서 좀 돌아가실 때 좀 그렇게 가시면 남겨진 자식들도 좀 편할 것 같고 네,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나 가기 싫어, 죽기 싫어, 이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도. 근데. 그래서 항상 아버지라 네. 하더라도, 예. 관념적인, 관념 상태일 뿐인 거고, 인연대로 되는 것이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는 일이죠. 단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마음이 그렇게 작용된다면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인연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보이는 인연, 들리는 인연, 느껴지는 인연, 냄새 맡아지는 인연, 맛보여지는 인연, 생각이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인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태국에 있어 보니까, 가령, 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부모를 침대에 태워서 법당 제일 뒤에 모셔다 놓고 예불을 참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보이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버지는 지금 그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따마이타님이 뭔가를 열심히 듣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면, 야, 너 뭘 그렇게 맨날 듣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저도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게 도라고 하는 그 상태면은 제가 불편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거 맨날 그걸 듣는다. 그런 삶을 살려고, 아버지를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다라고 하는 이 간접 경험, 그러면 바로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귀에 들리는 경험이 됐죠. 네. 바로 이게 인연으로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용기가 없네요, 근데. 용기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따마이트님의 삶이, 그렇더라도 귀에 뭘 꽂고 한다든가, 아니면 틈틈이 이렇게 동영상을 본다든가,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버지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냥 제가 오늘 단지 말한 거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 그러니까 어느 한때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상태가 나쁘지 않고 좀 그런 대로 괜찮았을 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것들이죠. 응?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전달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조금 덜 두렵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막 이렇게 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뭐 그렇게 애쓰고 막 그 사람한테 억지로, 뭐 우리 애 아빠도 쟤 맨날 귀에 꽂고 듣고 있고, 뭐 하고, 뭐 조석으로 듣는다 한들 우리 애 아빠 틀어놓고 언젠가 쿵쿵 자고 있고 뭔 생각으로 틀어놨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니요. 그게 다 인연인 거예요. 그게 다 보임이 바로 인연이 되는 거고 들림이 바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임이 가장 큰 인연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 그것을 내용을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령 휴중이가 맨날 따라와서 옆에 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이는 경험과 그냥 아무 뜻을 모르든 알든 그 귀에 들리는 바로 그 경험, 이게 바로 인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제가 말 좀 해드린 거는 뭐 굳이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 편안하게 그냥 가지시라고. 그 그래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네. 자, 그거는 어, 말 또한 그냥 네. 작용되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냥 당신이 누워서, 내가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순간 음, 그 말하는 게 이렇게 불안에 떠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냥 약간 푸념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끝에 제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예. 저는 요즘 우리 어머니도 지금 80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요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런데 아이고 이게 참 죽어야 될 텐데 그래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 죽는 사람 봤냐고. 응?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응? 미리 그렇게 죽을 때 내가 불러야 죽을 때 돼야 죽지.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응? 오늘 하루 응? 살아 있을 때 충실히 드시고 따뜻하게 있고 응? 그러시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막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듣질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 이야기 다 해주죠. 응? 뭔 이야기를 해주세요? 궁금해요. 아니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밥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재미도 없고. 아니 자 재미 여서 한번 저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한번 느껴봐라. 응? 요 햇빛이 따끈따끈하게 얼마나 좋은지. 응? 요런 재미는 젊은 사람들은 못 느낀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생활의 경험, 연륜이 쌓여야 요런 것을 느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응? 자, 요런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응? 자, 그러니, 그냥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죽음도, 안 죽는 사람 없으니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어차피 누구든 죽게 돼 있으니, 그거는 죽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이 순간 불편이 없고, 어떻게, 가령,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까? 여기에 오히려 신경을 써라. 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줘요. 꼭 특별하지만은 않군요. 꼭 특별하지만은 않군요. 이야기가. 왜냐면 제가 그래요, 너무 크게 그래요. 막 무겁게 도가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네. 응? 네. 제가 그런 법회도 몇 번 모시고 다녔고 했죠, 옛날에. 응? 네. 그다음에 천수경이나 이런 연불도 테이프도 사다 드리고 제가 그런 데 대한 법담도 녹음해다가 들으라고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인연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가령 어떤 뭐라 그럴까 내일을 걱정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오늘 충실한 삶이 되도록 바로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도의 삶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이제 절에를 이렇게 다니셔갖고 근데 절을 다녔어도 그냥 기도하고 이런 거였죠. 그냥 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했었던 거였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자식들 편안하라고 천수경도 틀어놓기도 하고 반야신경도 틀어놓고 건강경도 틀어놓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반야신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예. 그 책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안방에. 그래서 뭐하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걸 읽고서 손 합장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이제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냥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는 거라고는 그 기도를 뭔가 한다? 이런 개념 정도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응? 저기하고 할 때, 그냥 엄마가 했었던 것처럼 관세음보살이라도 하라고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니, 네. 물론 그래도 되고, 네. 심심하실 것 같으면은 그런 걸, 이 연부를 듣는 걸 좋아하신다면, 독경 듣는 걸 좋아하신다면 틀어드릴 수도 있고, 그걸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제, 당신 부인이 그냥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냥, 좀,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것보다도 더, 결국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더, 가령, 이, 아타마야타님이 바로 그런 것을 듣고 보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좋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맨날 뭘 그렇게 듣냐? 라고 물으시면은 그럼 거기서 그럴 틈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냥 수시로 몸을 막 돌려달라고 하니까 불편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부위에서 막판에 막 피가 터져 올라와서 이 통증이 가늠은 절대 안 되지만 정말 고통스럽겠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보이니까. 그게. 근데 아버지는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누워달라 그랬다, 저쪽으로 누워달라 그랬다, 똑바로 해달라 그랬다, 앉아달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종이 심해가지고, 이게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대로.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 수시로 밤새 몸을 돌려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한날 가서 자면, 그렇게 할 틈이 없어서. 예, 하여튼, 결국에는,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주느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도의 점검, 깨어있음 점검인 거예요. 그 삶, 이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뭘 굳이 해주고 뭐 하고 뭐 이게 아니고 도의 점검이 있으면 도라는 상태에서 우러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본은 뭘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점검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부모님이 됐건 형제의 죽음이 됐건 그 죽음을 걱정하고 그닥 슬픔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굳이 없는 이유는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그건 결국에는 다 해소작용이니 해소작용의 과정이니 걱정할 이유가 없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령 슬퍼함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령 이번에 큰아버지 제가 양자한 큰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령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제 생모가 돌아가셔도 저한테는 슬픔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죠라고 질문해도 되나요? 네? 왜 그렇죠라고 질문해도 되나요? 왜냐하면은 가령 엄마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고 엄마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고 또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러면 그냥 해소작용일 뿐이니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떤 잠깐의 인연 작용이었을 뿐인 거군요. 잠깐의 인연이 아니라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냥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이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 뿐이죠. 단지 그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작용이 드러난 그 현상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네. 아니 그거는 네. 가령 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은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러한 관념에 빠져 있진 않으니 관념에 얽매이진 않으니 아버지라 불러도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에 대한 실상을 잘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슬퍼하고 그러지만은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정말 어떠한 보임도 들림도 뭐 느낌도 어느 한 것이 아주 특별하고 또 잊혀지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일들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저기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봐요. 그 6조 해능대사가 내가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일찍이 물어보도록 해라. 의심을 부수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리석음이 없게 하리라. 내가 간 후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오직 신해라는 제자만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또한 울지 않았다. 이에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신해가 오히려 선과 불선이 평등함을 얻었고 헐뜯고 칭찬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며 슬프고 즐거움을 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나 다른 사람은 다 얻지 못했구나. 산중에 몇 해씩 나와 같이 있으면서 마침내 무슨 도를 닦았는가? 너희가 이제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근심함인가? 만약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슬퍼한다면 내가 스스로 갈 곳을 아니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으리라.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나의 갈 곳을 안다면 곧 응당 슬피 울지 않으리라. 법의 성품에는 본래 생멸과 거래가 없으니 너희들은 다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울면은 오히려 이치를 모른다는 아직 무지 상태다라고 꾸짖고 있죠? 나랑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아직도 그걸 몰라서 내가 간다라고 그러니 죽는다라고 그러니 슬피 우냐? 라고 뭐라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또 다시 전화를 드릴지 모르겠네요. 예. 또 똑같은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세요. 뭐 다른 질문을 단순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고. 제가 뭐 어떻게 여기 뭐 저기 되면 저랑 술 한잔해요, 회장님. 그래요. 그럽시다. 네, 왠지 그러고 싶네요. 예,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